자, 지금 두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지금 0,1을 초점으로 하고 0,-1, 0,5를 각각 꼭지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위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방정식을 작성할 때 x제곱은 몇 py 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4py 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 포물선에서 p 값이죠. p 값이 결국엔 포물선의 정체성인 거니까 우리 여기에 이 지금 위로 블록인 놈의 p 값은 항상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반향을 고려한 거리라고 했어요.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 p 값?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라고 쓰셔야 되고요. p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아래로 블록인 놈은 p 값이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니까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되겠죠. 플러스 2. p는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습관들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가자. 여기에서 이게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방정식을 작성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꼭지점 나와 있고요. p값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표준형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 위로 블록인 거는 한번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은 x-0의 제곱인 거지 꼭지점의 좌표까지 고려하시면서 지금 얘는 0,0의 상태가 아닌 거니까 x-0의 제곱은 4p인데 p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여기 써볼게요. 그냥 4 곱하기 p값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5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랑 p값을 반영해서 표준형으로 작성을 완료하신 거고 x제곱은 마이너스 16에다가 y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인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p값 나와 있고 뭐 꼭지점 보니까 평행이동된 그래프겠네요. 이제 얘는 x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y 플러스 1 작성해주면 되겠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항상 4p 그 다음에 꼭지점을 반영한 x제곱 y 부분들. 그러면 8에 y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두 개의 포물선을 작성했으니까 뭐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사실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우리 요 2차 방정식이랑 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는데 x제곱을 소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x제곱은 지금 8y 더하기 8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은 마이너스 16y 더하기 80인 거니까 뭐 아래에서 위를 빼거나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보자. 위에서 아래 빼주시면 얘는 0은 24y 마이너스 72가 되면서 교점을 구하려고 했더니 결국엔 y좌표값만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3 집어넣으면 x값도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점하고 높이가 똑같다. 그런 얘기인 거지. 쟤네들을 이으면은 x축과 평행한 그런 선이 나온다는 건데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칭성을 느껴봤을 때 이 지금 축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인 거니까 얘랑 얘의 교점은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층일 수밖에 없고 식으로도 증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요 문제를 지금 고른 이유는 뭐 이런 것도 사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참고적으로. 지금 얘들이 3칙이라는 거 사실상 식으로 안 해봐도 구할 수 있기는 하거든. 엄밀한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지금 이 p값의 절대값의 b가 몇 대 몇이죠? p의 절대값의 b가 요 위에 거랑 아래 거의 b가 4대 2니까 2대 1인 거잖아. 2대 1. 그러면 이거의 역수비만큼 즉 2대 1이니까 1대 2 내분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1대 2 내분점. 이 꼭지점에 1대2 내분점을 지나는 그런 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미지수로 잡고 내분 개념을 써보시면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건데 일단은 지금 느낌을 좀 살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층이고 5층이니까 우리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체가 6이네. 그럼 한 칸이 2라고 생각했을 때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여기서 4층을 올리면 3층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3이라는 얘기고 요거를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기억을 하시고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요거 하는 김에 너희들 이거 이런 기본형에서 P가 이제 포물선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꼭지점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 P 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개형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 P 절대값이 커지면 개형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꼭지점이 지금 0,0이야. 0,0이야. 근데 양수를 가정할게. 내가 만약에 P 값이 1이어서 이 정도의 초점이 찍혀 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2배 가서 1대2 비율 유지하면서 이런 식의 포물선이 그려질 거고 만약에 P 값이 좀 더 커져가지고 꼭지점보다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요놈의 2배짜리가 찍힐 거고 한데 어떻게 그려질지 살짝 감이 안 오는 거지. 어떻게 그려질까? 이 하얀색이랑 노란색이 더 폭으로 얘기해볼까? 좁아질까 넓어질까? 넓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다. 근데 이것도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지만 너희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초점이 꼭지점이랑 매우 가깝다면 이 곡선 자체가 거의 어떻게 그려질까? 그치? 똑같다고 생각해봐. 이 초점이 꼭지점이랑 똑같다면 준선도 그냥 꼭지점에 걸쳐져 있는 거고 초점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선으로부터 그리고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그냥 대칭축처럼 거의 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거의 선. 그래서 살짝 떨어지는 순간부터 살짝의 폭이 이렇게 생겨가는 거고요. 그러면 초점이 더 멀리 들어갈수록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절대값 P 값이 얘가 뭐를 결정한다? 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폭을 결정한다. 그래서 요놈이 기본 개념 수업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절대값 P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넓어진다.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이게 뭐 결국엔 2차함수에서도 이런 거 했었지? 2차함수에서도 y는 ax제곱의 기본적인 2차함수가 있었을 때 뭐 a가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던 건데 지금 이 a와 p는 사실상 역수의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p 값은 폭이랑 뭐 비례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뒤쪽에서 12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2번도 한번 볼 겁니다. 우리 마름모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이거 FPHQ가 마름모임을 증명하는 것 자체도 논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그대로 했던 겁니다. 이거 12번.
많아요. 증명을 어떻게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는 어차피 이제 숙제 내주고 거기서 볼 거니까 오늘처럼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건데 12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 자체도 중요하고 증명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자, 따라와. 우리 이 노란색 접선을 일단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접점이 P라고 나와 있으니까 x1, y1이라고 잡으면 우리 접점 공식 써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접선은 우리 2차 쪽에는 이거 y로 찢은 다음에 한쪽 y에다가 이 접점의 y좌표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뭐로 바꿔? 1차는 뭐로 바꿔?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y1, y가 항상 습관을 들이자. 여기 지금 2분의까지 보려면 다 바로 2의 x 더하기 x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여기 4가 있고 그 다음에 x를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꾸는 겁니다. 항상 일관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근데 그럼 기억할 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이놈의 x절편을 구하면 y가 0 될 때 x값이 얼마일까? y가 0 될 때 x값은 마이너스 x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q의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x1, 0으로 찍히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내가 어떤 임의의 접점을 찍었을 때 이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떨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꼭지점으로부터 수선의 발까지 이 거리랑 꼭지점에서부터 접선의 x절편까지의 거리랑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똑같다라는 거. 이게 평행이동 되면은 좌표는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 x1, x1 이렇게 대칭 관계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한 칸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왼쪽으로 밀리면. 그래서 길이 관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꼭지점으로부터 x절편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행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증명을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우리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Q부터 F까지의 이 길이 자체도 분석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 꼭지점부터 F까지는 우리가 P라고 쓸 수 있는데 P 값이 1이니까 1 더하기 X1이 되겠지? 1 더하기 X1? 맞아? 거리 자체가 1 더하기 X1이네. 1 플러스 x1이고 그 다음에 여기 P부터 수선의 발까지 이 거리도 지금 얼마예요? 1 플러스 x1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거 맞아? 준선까지의 거리 1인 거고 여기도 우리가 P값인 거니까 1이고요. x좌표가 x1이니까 이 거리도 x1이어서 1 더하기 x1이고 요 밑에 Q부터 F까지도 1 더하기 x1이고 또다시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랑 F를 연결한 지금 이 선의 길이 자체도 얘랑 똑같은 거니까 1 플러스 x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도 이 문제에서는 1 플러스 x1이라고 길이를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자, 근거는 이렇게 들어야겠죠. 너희들이 이제 뭐 서술형을 시험을 본다면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pH랑 지금 QF가 평행한 상태입니다.
pH랑 QF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평행한 상태에서 우리는 pH랑 QF의 길이까지 다 같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건 P 값이 뭐든 간에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밝혀진 거겠죠? 1 플러스 x1으로 같다라는 걸 밝혀냈고, 그럼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네.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러면 만들어진 사각형 자체가 무슨 사각형이야? 사각형이 있어. 사각형이 있는데 한 쌍이 평행해. 근데 그 길이까지 같아. 그럼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이런 이미지가. 그러면 나머지를 연결했을 때도 평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평행사변형인 거죠. 평행사변형.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평행사변형까지 증명을 한 거예요. 정각형 PHQF라는 게 내가 여기를 닫아준다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pH랑 pF가 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H와 pF의 길이까지도 같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는 마름모까지 진화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수업할 때도 이 마름모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했었고, 이 문제랑 관련해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이 마름모까지 왔으면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예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겁니다. 직교한다. 그럼 여기가 아까 우리 지금 이 Q와 P의 중점이라는 걸 밝혀냈으니까 결국에는 H와 F 나머지 대각선을 완성을 시켜봤을 때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게끔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여기 이루고 있는 각도가 90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12번은 마름 모임을 증명한다라는 거는 평행인 거 밝히고요. 평행사변인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길이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로 마름모까지 진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니? 그리고 12번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그냥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1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준비를 좀 하고 봅시다. 15번. 14번 갈게요. 14번. 다음 페이지. 14번도 1분 30초 드릴게요. 1분 30초.
지금 잘 안 되면 지금 우리 필기 다 했지만 다시 한번 그 문제만 정리를 하세요. 포인트가 뭔지. 하셔. 오케이, 여기까지. 푼 사람? 오, 좋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들은 15초 정도 안에 끝내야 되거든. 왜 그런지를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이거 좀 내가 요파시를 한마디만 좀 더 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체크해야 돼, 너희들. 자, 포물선이 있고 접선이 그려져 있으면 지금 결국엔 내가 맨 처음에 강조했던 이 거리랑 요만큼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래서 이걸 좌표로 얘기하면 결국에 이 좌표는 지금 꼭지점이 0,0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호만 반대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이 x절편이랑 그 다음에 접점의 x좌표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종속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좀 정리해 볼게. 우리가 접점의 x 좌표, 그 다음에 접선, 이 두 개가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가 결정되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도 결정되는 거니까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어. 어떤 접선이 있고 요 점의 좌표를 알려줬어. 너희들은 그러면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반대로 넘기시면 뭐 꼭지점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접점의 x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지.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 거야. 요거 포물선에서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접점의 x좌표랑 접선의 x절편. 말로 하니까 좀 어렵지만 그림까지 이미지까지 챙기면서 자 15번 가볼게요. 15번. 자 지금 너희들이 요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y제곱은 지금 4 곱하기 x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 이 포물선의 p값이 4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0,0인 케이스니까 뭐 4,0이고 준선은 x는 -4다. 이런 것들 체킹하는 거는 항상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p가 -4,0인데 여기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렸다고 했어요. 자, 그쵸? 근데 그 p가 하필이면 너희들이 이 준선상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얘 p가 지금 -4,0인데 준선상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네? 그러면 우리 직교한다라는 게 떠올랐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 공식 같은 것들 복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기울기 두 접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기울기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뭐 임의의 점을 잡아도 되고 기울기를 잡아도 되겠지만 둘 다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기울기 공식이 훨씬 편하긴 하니까 그리고 y는 내가 mx 플러스 n분의 p니까 우리 p 값이 4여서 n분의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4,0을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니까 -4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은 -4m 더하기 n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괜찮나? 너희들 이렇게 풀었을라나? 그러면 넘기고 m 곱하면 우리 4m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지? 맞죠?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뭐 m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식에다가 m 값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꽂으면 두 개의 접선 자체가 y는 x 더하기 4 하나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뭐 이쪽으로 그린 게 x 더하기 4고요 이쪽으로 그린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y절편은 여기 4하고 마이너스 4일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8이고 얘가 4고 8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하면 16이 나올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개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리라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 준선상에 있는 어떤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리면 이 두 접선은 무조건 90도 직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물선의 또다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지.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두 개의 접선이 직교한다로부터 그럼 직교점의 자취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 직교점의 자취가 뭐였어? 포물선에 두 접선이 직교한다. 그때 그 직교하는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준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하고 직교점의 자취 다 정리했습니다. 이따 다 보긴 하겠지만 얘는 직교점 자취가 준선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준선. 직교점의 자취가 준선이 된다. 즉 준선상에서 내가 점을 찍고 그 점으로부터 두 개의 접선을 그리면 무조건 90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과정이 불필요했다는 게 좀 느껴지나요? 이 준선상에서도 하필이면 축에 있는 점인 거지. 하필이면 축에 있어. 그러면 이 위로 가는 접선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접선하고 정확하게 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거니까 기울기 값도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를 뭐 K라고 해보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K가 될 건데 그럼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K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가 이 그림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너희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냥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직교점의 자취 그리고 대칭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괜찮아? 1하고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끝났죠. 뭐 기울기가 1고 나왔으니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조그만한 거. 기울기 1이면 항상 몰고 다니는 직각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잖아. 그럼 4짜리고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6일 거예요. 그래서 20초 안에 푸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모달비는 16이 될 거고. 다시 체크해 두세요. 이거 포물선 두 접선 직교한다. 그러면 그 직교하는 두 접선이 교차하는 그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90도짜리 직교점 다 모아놨을 때 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 뒤쪽에 이제 종합 문제 가기 전에 타원으로 넘어갈게요. 타원. 38페이지에 6번 문제 같은 것도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너희들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8페이지 6번 1분 30초.
병원아. 네. 나왔어 병원씨? 기본 문제이긴 해. 요거는 그냥 초점 공유하고 0,1로 지나게끔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놓자. 여기 6번에다가 왼쪽에도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는 게 시간적인 면에서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타원끼리 초점을 공유한다. 지금 여기도 두 개의 타원이 나오고 초점을 공유한다는 게 나왔죠? 물론 섞어서 타원하고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시 보고 타원끼리 초점을 공유한다 또는 쌍곡선끼리 초점을 공유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는 중심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우리가 초점과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자체가, 중점이 그 타원 또는 쌍곡선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초점이 똑같다면 그 타원끼리의 중심도 0,0로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 뭐 쌍곡선끼리 초점이 똑같다면 마찬가지로 그 쌍곡선끼리의 중심도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의 자체, 첫 번째 나와 있는 타원이 지금 0,0이 중심인 거니까, 뭐 새롭게 그릴 타원도 당연히 0,0이 중심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같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 초점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C라고 얘기하잖아.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마찬가지. 물론 타원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구하는 거고, 쌍곡선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구하는 거긴 하지만, 타원끼리 초점을 공유한다면 중심이 같고 C 값이 같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6분의 이 작은 타원 자체가 6분의 x제곱에 플러스 15분의 y제곱인 거니까, 우리가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읽을 거 다 읽어 주셔야 되겠지. 타원은 지금 이 분모의 대소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b제곱이 더 큰 거니까 이 b 자체가 장축을 만들어낼 거고요, a가 단축을 만들어내겠고, 위아래로 더 길게 그려지는 타원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b제곱이고 이게 a제곱인 거니까, 우리 15-6이라는 게 c, 우리 마음속에 그 c제곱을 의미해요. 따라서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이 거리가 루트 6이다 까지는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중심이랑 초점을 다 같이 쓰고 있는 또 다른 타원을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얘가 똑같다는 거야. 얘가 다시 한번 초점을 공유하니까 중심도 똑같아. 그럼 C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뭐가 똑같은 거냐? 이 분모 간의 차가 똑같은 거야. 분모 간의 차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0,6을 지난다 했을 때 그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라면은 이렇게 세울 것 같아. 잘 봐봐.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놓겠죠. a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여전히 6인 거니까 요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0,6을 지난다 했으니까 0 집어넣고 6 집어넣어가지고 b값 찾고 a값 찾고 이렇게 갈 건데, 처음부터 이 머릿속에 구조가 들어있었으면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죠. 이 차가 6인 거니까, 차가 9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a제곱분의, 과정은 똑같지만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 초점을 공유하는 두 타원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희들 중심이 똑같으니까 위에 이 차 모양은 똑같은 상태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간격 차가 9다? 그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내가 미지수 한 개만 넣으시면 바로 차가 9가 된다는 것만 반영하면은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전히 대소관계는 이 y제곱 쪽의 분모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초점을 공유한다는 건 위아래로 길게 그려진다는 성질도 유지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0,6 집어넣으시면 A값 나오고 바로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자, 0이고 여기 36이니까 a제곱 더하기 9분의 36이 1이어야 돼. 그러면 a제곱이 27이어야 되고 여기도 27이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27분의 x제곱 더하기 36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초점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중심도 공유하는 거다. 중심도 공유하는 거고요. C 값이 같다라는 거를 잘 봐주세요. 자, 밑에 뒤쪽에서 8번 8번 같이 볼게요. 8번 넘어가고 12번도 혼자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1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에서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으니까 12번은 2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설계한 친구 상진이 풀었잖아. 안 했어? 지금 여기서 뭐가 어떤 선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정아? 지금 접선하고 접점에서 직교하는 선 그 두 개를 구해서 결국은 그냥 R하고 Q의 좌표를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니까 전부 다 계산으로 가시면 돼요. 계산으로. 윤호야, 좀 차리고. 자, 그럼 우리가 접선, 노란색 접선 구해보는 거 얘도 지금 머릿속에 제발 집어넣읍시다. P를 x1, y1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문제에서 지금 움직이는 점, 임의 P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x1, y1 또는 뭐 a, P라고 잡든. 근데 a, b는 우리가 요 방정식에서 이 밑에 쪽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x1, y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내가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가 있고 요놈의 일단 우리 x절편 먼저 구하고 갑시다. 요 q는 이 접선의 x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 y 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나 봤더니 x는 x1분의 9가 된다는 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x 자리에 x1분의 9가 들어가야 는 1 되는 거니까 이 q의 좌표라는 것 자체가 x1분의 9,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의 좌표는. 자, 그럼 우리 아래 좌표만 이제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5q 곱하기 5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를 구할 때 뭐 기하적으로, 그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기하적으로 좌표를 이용해서 공식을 쓰고 좌표들을 구해가지고 좌표의 차로 길이들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이 수직인 직선 구할 건데 요거에서 너희들 하시다면 여기까지 그냥 하고 계산 문제에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얘기해 주려고 한 거거든. 이건 이제 우리 벡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별건 아니에요. 자, 여기다 써볼게. 내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이게 직선의 일반형이잖아. 일반형. 근데 요놈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요놈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a분의 b지. 그치. 그거 알고 있는 것만 체크하려고 했던 거야. 얘는 우리가 y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결국에는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거 벡터에서도 또다시 배우겠지만 결국엔 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 x의 개수에 대한 y의 개수의 비율 자체가 이 직선과 수직인 놈의 기울기가 된다는 건 그냥 보자마자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공통수학 투할 때도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가 x, y 개수의 비율일 수밖에 없다.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뽑아서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 저거 L1이라고 한번 해볼까? 얘 L1이라고 하고 얘 L2라고 한번 해볼게요. L2의 기울기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거야? 개수분의 개수로 가시면 돼요. 따라서 L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L2는 뭘로 써볼까? 점 알고 있으니까 그냥 표준형으로 써볼게요. y-y1에다가 기울기가 9분의 x1 분의 4분의 y1이네요. 9분의 x1 분의 4분의 y1이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지? 4x1 분의 9y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나? 맞아요. 확인 좀 해줘. 9분의 x1 분의 4분의 y1이니까 여기 4x1의 9y1이 기울기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x-x1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절편은 또다시 y에다가 0 넣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y에다가 0을 넣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좀 식이 복잡하지만 우리 여기 y1하고 y1 약분시키고 마이너스 1은 y에다가 0 넣을게요. 마이너스 1은 4x1 분의 9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얘 분배법칙에서 전개를 하면 4x1 분의 9x 얘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9일 거니까 넘기고 4분의 5에다가 우리가 얼마 곱하면 돼? 4분의 5 지워주고요. 그럼 x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지? 9분의 5x1 이렇게 나와요. 9분의 5x1 계속 계산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좌표가 9분의 5 x1, 0이라는 얘기여서 우리 지금 5 아래 길이 자체가 9분의 5 x1일 거고 그 다음에 5q의 길이 자체도 x1분의 9인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뭐가 상쇄되는 거야? x1이 상쇄가 되면서 숫자만 남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5r 곱하기 5q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9분의 5에다가 곱하니까 그냥 5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다 기억을 했었어. 어떻게 기억했냐면 이게 결국엔 전부 다 지금 미지수로 놓고 얘도 a제곱 b제곱으로 놓고 이 과정을 똑같이 가보면 지금 접선이 있고 접선의 수직인 얘를 뭐 이 접선에 대한 법선이라고 부르긴 하거든.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법선 그 둘에 이 x 좌표가 두 개가 찍힐 거잖아. 그럼 중심으로부터 x 좌표까지의 거리와 거리의 곱 자체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도 있긴 하거든요. 이 5가 어디 있어? 여기 5가 저 9 빼기 4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뭐 기억하지 말고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방정식 작성하고 x 절편 구하는 거 그리고 요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바로 뽑아내는 거 그 정도까지만 연습하고 갑시다. 요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상태들이 좀 매우하고만 역시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너무 졸리나?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우리 뒤쪽에 있는 거 16번까지 아니 15번 말로만 한번 보자. 뒤쪽에 15번. 자, 이건 타원 문제예요. 타원 문제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나왔죠? 채원아, 타원에서 직교점의 자취 어떻게 되는 거였어? 타원에서 우리 내가 작성해볼까? 그냥 우리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뭐 기본형이 있다고 해볼게. 기본형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타원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직교한다면 그 직교점들의 자취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한 번씩 불러보자. 원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반지름이 얼마짜리?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서 그러는 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타원의 직교점의 자취는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원의 중심이랑 타원의 중심이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x-1의 제곱, y-2의 제곱이었으면 똑같이 x-1의 제곱, y-2의 제곱 어차피 같이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중심 일치시켜 주면서 반지름이 얘 더하기 얘의 루트 씌운 거다. 쌍곡선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쌍곡선 얘는 뭐 플러스 1자리도 있고 마이너스 1자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두 개의 접선이 만약에 직교한다. 그러면 그 직교점들의 자취는 또다시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얘는 타원보다 큰 원이 그려질 거고 생각을 해봐. 여기 이렇게 타원이 있어. 내가 접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는데 90도래.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놨어. 그러면 이렇게 더 큰 원이 그려진다는 건 그냥 감각적으로도 보이는 거죠. 증명까지 다 했으니까 증명은 모르더라도 이제 결과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수직인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얘는 조그마한 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쌍곡선을 가볍게만 그려보면 여기 접선을 내가 만약에 그린다고 했을 때 이런 점들이 이 안쪽에서 만들어질 건데 안쪽에 조그맣게 원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증명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이 얼마짜리? 뭐가 더 클지 모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제외시켜줘야 되는 점들이 있기는 했죠. 단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점근선인 거니까 점근선상에 있는 놈들 제외한다 해서 기억나니 안 나니 이거? 우리 점근선 요렇게 그리고 그럼 이 원하고 점근선이 만나는 요 네 개의 점은 빵꾸를 뚫고 그리고 원이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원에서 네 개의 점만 제외한 놈이 이 직교점의 자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차피 점은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자취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이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우리는 루트 씌운 다음에 2파이 곱하면 되겠죠. 에이씨 너무 안 오는구나. 자 그러면 15번의 정답이 뭘까요? 이거 15번의 정답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 얘들아.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우리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P가 2,A래. 그 P가 이런 원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2,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지금 이 타원 자체가 다시 한번 써보자. 우리 3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9분의 y제곱이니까 9분의 y제곱은 1인 거니까 직교점의 자치는 그대로 중심 유지하면서 원이 나올 거예요. 큰 원, 작은 원, 타원 바깥쪽에 그려지는 더 큰 원. 그래서 그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얘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3 더하기 9가 이쪽에 오면 되겠고 이 방정식에 2,a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a 제곱이 12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제곱했을 때 8이 되는 놈이어야겠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이다. 과정을 좀 길게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직교점의 자취입니다. 한진아 좀 기억나? 언제 외울 거야? 기억해야 돼. 이거 완전 베이스라 그래서 책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추가적으로 필기해 준 것까지는 그냥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기하적인 성질이나 추가적인 어떤 공식이나 개념 같은 것들. 상태가 너무 매너하니까 우리 16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1교시 16번 봅시다. 16번 같이 보자. 정리했으면 16번 갈게요. 16번. 일단 거기 맨 세 번째, 네 번째 줄 있지. 세 번째, 네 번째 줄 원점이 포물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 PQ라고 되어 있죠. PQ. 그러면 포물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이 PQ인데 여기가 P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Q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도형 위에 점이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어떤 도형 위에 점이 있다. 우리가 원을 공부할 때도 원 위에 점이 딱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정의래요. 정의. 그렇지? 이 원 위의 점은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의 정의를 만족하는 점인 거니까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런 걸로 문제풀이를 출발했잖아. 여기서도 이 진짜 얘는 교점인 거죠. 그러면 P와 Q는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타원의 정의와 포물선의 정의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점이구나 라는 게 가장 먼저 깔려 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초점인데 초점이 찍혀있네요.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초점이라고 했고 지금 준선 문제 읽어봅시다. 여기 뭐가 있지? 장축의 양끝적으로 하는 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F고 꼭지점이 원점인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 중심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네. 그죠? 원점이고 우리 초점도 하나가 공유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거리랑 똑같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선이 어디를 지나는 거야? 지금 여기가 F고 F'이라고 했으니까 이 타원의 나머지 하나의 초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이 포물선의 초점이 F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넘어가시면 이 포물선의 중선이 여기에 깔릴 수밖에 없겠다. 그려주세요. 바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건 PF 곱하기 PF'인 거니까 두 개의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타원 위의 점으로부터 초점까지 두 개의 길이가 나왔을 때 얘 일반적으로 K, L이라고 잡고요. 물론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지금 K와 L의 합이 얼마예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 6 나와 있고 여기 마이너스 6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길이 합이 얼마지? 10이죠. 그래서 하나를 K라고 두고 하나를 뭐 12-K라고 둬도 괜찮은데 어차피 우리 K 플러스 L이 10이다라는 이 1차 관계식을 쓰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K하고 12-K로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K하고 L로 두는 게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미지수 두 개로 예외적으로 좀 두 개로 설정하고 이 관계식 깔아두고 출발하기로 했었죠. K, L 두고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P가 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는 거니까 내가 이 L은 여기 비율이 좀 그지하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까지도 쓸 수가 있겠죠. 여기랑 같습니다. 지금 또 L이에요. 그럼 우리 P에서 이 Q를 연결한 건 대칭성에 의해서 수선의 발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밑에 이만큼의 길도 뭐 L이 된다. 이런 것들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어렵지 않게 제일 중요한 건 타원 또는 포물선 어떤 도형 위의 점이다. 그러면 정의를 대입을 해보자. 정의를 바로바로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PQ의 길이가 지금 P부터 Q까지의 길이가 4루트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반절짜리가 우리는 2루트 얼마야? 2루트 6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K 곱하기 L을 구하라고 했어요. K 곱하기 L을. 자, 그럼 이미 이 문제에서도 왜 K하고 L로 두는 게 좋은지 밝혀질 겁니다. 이 2루트 6이랑 K와 L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가 보여 지금? 직각삼각형 보이나? 직각삼각형?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L제곱이 2루트 6의 제곱이니까 24가 될 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K와 L 가지고 뭔가 곱셈 공식이나 변형 공식 등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K, 12-K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KL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얘가 K 플러스 L, K 마이너스 L인데 K 플러스 L이 10이니까 K 마이너스 L이 2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두 개를 연립하시면 K는 7, 그 다음에 L은 5. 두 개 곱하면 35가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이거 직접 손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 12번 윤호랑 지금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는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해? 잠을 못 잤어? 너 아프니 아직?